이들의 얼굴 변화가 보이시나요? 공통적으로 살이 빠지고 노화된 얼굴. 바로 마약 중독자들의 얼굴인데요. 오늘의 궁금증, 마약 중독자는 왜 살이 빠질까요? 우선 마약은 도대체 어떻게 중독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우리의 관심을 유도하고 우리를 의욕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보상회로가 있고, 이 보상회로가 자극을 받으면 우리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게 우리한테 쾌감을 느끼게 하고 성취감, 보람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데, 이게 과잉이 됐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마약뿐 아니라 알코올이나 게임, 도박도 이 도파민 과잉으로 설명이 됩니다. 일상에서 보통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인 우정이라든지 사랑, 성취감 이런 걸로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이 한 100이다. 마약을 주입했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수백 배, 수천 배가 됩니다. 이건 마치 220V 노트북 컴퓨터에 1000V를 연결해 놓은 거랑 같은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쾌감을 한번 느끼게 되면 우리 정상적으로 느꼈던 100점 만점의 즐거움들은 하나도 즐겁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마약의 효과는 일반적인 자극보다 지속성이 높아 자연 보상에 의한 일반적인 자극은 자연히 작아지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상태가 되길래 중독되나요? 펜타닐은 원래 우리 수술 받고 나면 처방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한 약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쾌감을 유발하는 거죠. 원래 옛날에는 암성 통증에만 사용을 했죠. 그거 붙이는 분들은 내가 아편계 약물에 중독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붙이면은 하나도 안 아프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통증이 있긴 있는데 딴 세상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다시 오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마약에 중독되면 왜 살이 빠질까요? 마약은 우리 뇌신경 세포들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밸런스를 깨뜨려서 우리가 환경을 인지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아무런 위협적인 자극이 없는 환경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낀다든지, 아무런 의도 없이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나랑 싸우려고 한다고 느낀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가 나게 되는 거죠. 화가 나면 잔뜩 긴장을 하게 되고 동공은 커지고 호흡수는 빨라지고 심장도 두근두근 뛰고 근육에 힘도 들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음식이 생각나면 이상한 거겠죠. 그때는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지고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냥 뒤로 돌아서 도망을 갈 것인가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마약 중에 펜타닐로 대표되는 아편계 진통제들은 우리의 장 운동을 억제합니다. 그냥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 마비를 유발하는 수준인데요. 그러다 보니 음식이 제대로 통과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약으로 인해서 오심구토가 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더욱 먹기 싫어지는 거고, 또 하나 특징적으로 치아가 다 상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잇몸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다 차단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다 부식되게 되는 거죠. 부작용이 이렇게 심각한 마약,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가장 많이 접하는 통로는 클럽에서 권유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먹다 보면 이제 살이 빠지니까, 먹다 안 먹으면 살이 찌죠. 찌는 속도가 엄청 나거든요. 빠지는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그걸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 목적, 또 하나는 잠 깰 목적. 운전기사들이 많습니다. 졸리니까 이거 피로회복제라고 이제 서로 거래를 하는 거죠. 기괴한 걸음걸이와 꺾인 관절, 마치 좀비를 연상시키는데요. 이곳은 좀비랜드로 불리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입니다. 길을 따라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을 보지 못하고 허리와 다리가 꺾여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어떤 마약 중독의 증상일까요? 아편계 약물에 취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아편계 약물이 특징적으로 우리 근육의 긴장도에 영향을 줍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하게 하면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긴장을 너무 풀리게 하면 심하게 이완이 되고 흐느적거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봐도 이상한 포즈가 취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 영상과 달리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리를 덜덜 떨거나 몸을 아예 가누지 못합니다. 아편계 약물에 급성으로 취한 상태에서는 우리 의식이 흐려지고 착란이 일어납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 겨우 서 있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되는 거죠. 영어로도
마치 돌같이 굳어있다 해서 스톤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취한 상태와는 달리 사용을 하다가 멈추면 금단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금단 증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고통은 옆에서 보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이게 약물마다 금단 증상이 다 다른데 그중에 가장 심한 금단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펜타닐로 대표되는 아편계 약물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통증 감각을 비정상적으로 억제시켜 놓는데 그러다 갑자기 그 약물의 효과가 없어지다 보니까 아주 작은 통증도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마약 중독자들은 마지막까지 마약을 즐기다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을 해도 이전처럼 쾌감을 느끼지 못하고 마약을 하지 않은 상태를 견딜 수 없어 다른 모든 일상은 포기하고 마약을 구하러 돌아다니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펜타닐 같은 아편계 약물이 위험한 것이 호흡을 억제시키기 때문입니다. 약을 남용을 하다 보면 점점 내성이 생겨서 높은 용량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호흡이 되지 않는 순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위험한 마약, 과연 끊을 수 있나요? 끊는다는 표현을 저희는 안 쓰거든요. 끊는 게 없죠.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하거든요. 회복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회복자들을 저는 만나고 있죠. 회복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알겠죠. 이게 되는구나. 별로 재미없는 그런 일상을 저한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시고 그렇게 사는 회복자들을 저는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이 중독이라는 건 만성 질환이거든요.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살이 빠지는 것은 최초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육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드셨던 거랑은 다른 약으로 좀 드려볼게요. 이건 팔에 붙이면 되는 약입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했을 때 그게 아편계 약물일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이 미국은 유치원 때부터 들어갑니다. 몸과 정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중독 마약. 최선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중독 환자들이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